자, 지난 시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다라는 거는 뭐 데피니션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행렬 곱하기입니다. 사실은 그 finite dimensional space에서 그 finite dimensional space로 그 공역과 정역이 전부 다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의 경우에는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행렬 곱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행렬 곱하기가 있고 인풋 벡터로 이게 들어가면 아웃풋 벡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완 x2를 그러니까 A 인버스의 y1, y2로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A라는 매트릭스에 지금 그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A라고 했을 때 그걸 존재하려면 그걸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determinant of A가 determinant of A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노테이션 상으로 이렇게 A 이렇게 쓸 거고, 이건 사실은 뭐 매트랩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명령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행렬 입력을 하고 dit이라고 적으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는데 이게 AD-BC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BCD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A를 ABCD라고 썼을 때 디터미넌트는 AD-BC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2x2일 때는 이제 나와 있죠. 역행렬이 어떻게 된다는지. 그래서 A하고 D는 자리를 바꾸고 B하고 C에는 이렇게 네거티브를 붙이는, 그러면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역행렬은 이제 항상 2x2일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 AD-BC라는 것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인버스가 존재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이게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인버터블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것의 인버스 물론 이제 역함수도 리니어하게 되는데 인버터블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A 인버스가 존재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려면 항상 n by n 매트릭스여야 되죠.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뭐 디멘션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뭐 정역이 좀 더 디멘션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사 함수가 깨질 거고. 그러니까 이 인버터블이라는 거는 전단사 함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A가 전단사 함수일 때 우리가 그 역함수가 존재를 했었죠. 이건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전단사 함수일 때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전단사 함수라는 건 이제 전사 함수거나 그러니까 전사 함수고 단사 함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투원이고 원투여야 되는데 원투원이 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역의 디멘션이 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역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정역이 너무 크면 단사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버터블이 되려면 일단 디멘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 쪽에 디멘션이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디멘션이 다르면 인버터블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A라는 매트릭스가 그때는 rectangular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버터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example 5 보면은 T는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제가 노테이션을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뭐 공역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x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매핑이 되냐면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게 A인 거죠. 이게 어떤 뭐 특정한 매트릭스 A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A하고 T를 막 구별 없이 막 써요. 네. 그러니까 막 A를 썼다가 막 T를 썼다가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이 T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A는 그냥 가로 세로로 숫자를 쓴 거잖아요. 이건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전부 다 매트릭스 곱하기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거 쓸 자리에 이거 쓰고 뭐 그렇죠. 뭐 왔다 갔다 막 쓰는데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1, 0과 0, 1의 이미지를 구해라. 이미지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인데요. 자, 1, 0하고 그 0, 1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게. 예, 근데 뭐 뒤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예, 2차원 평면에서 1, 0이라는 벡터랑 뭐 0, 1이라는 벡터랑 아주 중요한데 이 녀석의 이미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t의 1, 0 여기서 뭐 괄호를 쳐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쳐도 되는데 그냥 괄호를 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고 어떻게 돼요? t의 1, 0이 지금 사실은 a의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0, -1, 1, 0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행렬 곱하기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컬럼으로 뭐 내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할 줄 알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럼은 살려라, 두 번째 컬럼은 죽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이 그대로 나오겠죠. 0, 1 이렇게 나오고 비슷하게 자 그래서 이것에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쪼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컬럼은 죽이고 두 번째 컬럼에 1을 곱해서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되겠죠. 그래서 1, 0의 이미지는 0, 1이 되고 0, 1의 이미지는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정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1, 0이죠. 그죠? 요거 벡터 하고 요거는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 1. 자, 이러한 벡터가 t라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만나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어디로 가느냐를 한번 보면은 파란 녀석이 0, 1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녀석은 어디로 가냐면 0, 1의 이미지는 마이너스 1, 0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뭐라고 맞출 수 있냐면은 그죠? 90도 로테이션 매트릭스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벡터들은 체크 안 해도 되냐? 예, 체크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어디로 튀는지만 보면 다른 건 다 정해져요. 예.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튀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 t가 뭐 하는지 예,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t라는 녀석이 뭐를 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tab, 즉 어떤 임의의 벡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괄호가 있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ab라는 그 임의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좀 전에 말했던 그 베이시스에 그러니까 10, 01이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t가 리니어하니까 그렇죠? t가 리니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덧셈이 프리저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이 되니까 그러니까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의 합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합시다. 예, 그래서 A에 예, T에 10 더하기 예, B에 T에 0, 1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인풋이 가해졌을 때의 아웃풋을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그래서 1, 0을 가했을 때의 아웃풋과 0, 1을 가했을 때의 아웃풋만 알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바로 아웃풋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저브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프리저브가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존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존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저브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다루는데 뭐냐면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으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어릴 때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죠, 그죠? 이것도 이건 아마 버텍스에서 온 것 같고 버텍시스라고 뭐 복수형을 쓰시던지 이건 엣지에서 왔겠고 이거는 페이스에서 왔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그릴 때 이 버텍스의 숫자는 4개, 그 다음에 요 엣지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페이스의 개수는 1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평면 그 도형을 그리더라도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인베리언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그 평면 도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V에서 W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V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V1의 이미지를 우리가 뭐 편의상 TV1이라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V2라는 녀석도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예, 이 녀석의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T 뭐 V2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살고 있냐면 V1 플러스 V2라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에 살고 있어요? V를 지금 벡터 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죠?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더한 녀석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여기 안에 여기 잘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퀘스천은 뭐냐면 이 W도 지금 벡터 스페이스예요. W도 벡터 스페이스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 여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을 거냐면 TV1 더하기 TV2라는 녀석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W도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원소를 더하면은 이제 그 안에 W 안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은 요것이 과연 여기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했었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에서의 덧셈이 과연 오른쪽에서의 덧셈으로 유지가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preserve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냐, 즉 왼쪽에서 더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냈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V라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V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W라는 세상으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보냈는데 그럼 여전히 이 덧셈이 보존이 될 것인가 라는 걸 따지는 게 이제 그게 되면 애디티비티가 성립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함수인 뭐 이런 거 여기 R 있고 여기 R 있고 R에서 R로 가는 함수 중에 뭐 F 뭐 X는 뭐 X제곱 이런 거는 전혀 성립을 하지 않죠. 그쵸? 예, 여기서 보면 1은 어디로 가요? 제곱하면 1로 가죠.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이렇게 가면 2는 제곱하면 4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1 더하기 2 하면 여기 3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이 이렇게 가면은 3이 5로 갑니까? 예, 5로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려면 5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함수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뭐긴 뭐예요? 넌리니어 펑션이죠. 그렇죠? 리니어하지 않죠. 예, 제곱인데 상식적으로. 어찌됐건 그러니까 3은 9로 가죠. 그렇죠? 예, 요게 지금 된다고 적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디티비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덧셈이 프리저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행렬 곱하기는 덧셈이 프리저브 되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예, 그런 얘기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덧셈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스칼라 곱도 당연히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1이 3배 했으면은 3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 3은 사실은 9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려면은 1이 어디로 가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역에서 1이 사실은 3배 하니까 3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3이 3으로 안 가죠. 9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이 fx 이퀄 x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는 사실은 호모지니어티도 만족하지 않고 애디티비티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로 리니어 시스템이 아닌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 리니어 시스템의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뭔지 뭐 설명도 잘 안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1001이 어디로 튀느냐 그걸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정해져 버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가게 돼 있어. 그렇죠? 어떻게? 나머지 것들이 기껏 해봐야 A, B라는 이런 형태로 가질 거고 우리가 10이 어디로 가는지 01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그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해져 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T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정역은 R3, 공역도 R3, 그 다음에 당연히 각각 원소는 뭐 x1, x2, x3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디로 지금 매핑이 되냐면 여긴 지금 화살표 못 쓴다 그랬죠? 여기 위에다 썼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매핑이 되냐면 지금 1, 2, 3, 6, 7, 8, 9 자, 이러한 어떤 벡터로 매핑이 된다고 할 때 이때 100의 이미지를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뭐 001의 이미지를 구해봐라. 뭐 하나하나 구해볼까요? 전부 다. 이거를 구해봐라.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뽑아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147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뭐 뻔한 거죠. 또 두 번째 컬럼을 뽑아줄 테니까 258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세 번째 컬럼을 뽑아주겠죠. 곱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3, 6, 9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웹페이지를 보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용자를 모델링 한 건데, 이게 뭐 1분 만에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웹페이지 1이 있고 2가 있고 웹페이지 3가 있고 4가 있다. 여기를 사용자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1분 후에 뭐 분마다 1분마다라고 하죠. 그래서 1분마다 이제 사진을 찍으면 웹페이지 3를 보고 있다가는 웹페이지 4로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4를 보고 있다가는 웹페이지 2로 넘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2를 보고 있다가는 2분의 1의 확률로 웹페이지 3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웹페이지 1으로 넘어가고, 웹페이지 1을 보고 있다가는 2분의 1의 확률로 2로 가고, 다시 2분의 1의 확률로 3으로 간다. 웹페이지 3로 간다.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웹페이지 브라우징 패턴을 우리가 알아냈을 때, 이런 웹페이지 그 브라우징 패턴을 알아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벡터를 구하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벡터를 x로 잡았을 때, 그래서 x1, x2, x3, x4.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엔트리들은 다 0 이상이고요. 이렇게 합치면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probability distribution이니까 합치면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럴 때 어떤 그 equilibrium 그 distribution을 찾아라. 평형을 이루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에 머물 확률, 그런 벡터를 구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A를 우리가 transition matrix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transition matrix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컬럼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state 1에서 한번 보면, 이 state, 그러니까 어떤 웹페이지 1에서 보면 반반의 확률로 그 2나 3로 가죠. 예, 그래서 여기 2나 3로 가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볼까요? 네, 이 친구 보면은 웹페이지 2에서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의 확률로 1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3로 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 3로 이렇게 2분의 1 써놓고 나머지 빵빵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우리가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특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엔트리가 모든 엔트리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어떤 컬럼을 잡던 간에 그 컬럼의 어떤 sum 하면은 1이 되고,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ransition matrix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equilibrium distribution을 찾아라 하는 건데요. 그래서 find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이게 평형 상태잖아요. equilibrium이라는 게.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어떤 분포를 찾아라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찾죠. 보통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 평형 상태의
그 확률 분포에 접근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1분이 지나더라도 그 확률 분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분이 지났을 때의 분포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포가 그죠? 그러니까 1분이 지났을 때의 분포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 바뀌지 않는다. 그 분포에 접근하는 순간.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이퀘이션 푸는 문제로 바뀌고요. 이거를 푸는 거는 먼저 앞에다가 i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뭐. 그래서 a-i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열심히 풀어보면 a-i가 어떤 매트릭스가 되냐면 뭐 이런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건 확인이 금방 되고요. 뭐 이거는 뭐 별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뭐 곱해봐야 뭐 자기 자신이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변을 괜히 어그멘팅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elementary row operation 하게 되면은 zero 벡터는 계속 해봐야 계속 0이거든요. row exchange 해봐야 0이고, 뭐 딴 row에다가 뭐 곱해서 더해봐야 뭐 계속 0이잖아요. 0에다 뭐 곱해서 더해봐야 계속 0이고, 계속 0이라서 어그멘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elementary row operation 해가지고 편의상 뭐 이거를 m이라고 하면 row reduced row echelon form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뭐 귀찮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0, 1, 0, 4, 0, 0, 1, 마이너스 1, 0,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리딩하는 원이 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딱 하나 나오는군요.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아주고 나머지 것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을 마음껏 잡아주면 마음껏 잡아줬으니까 마음껏 잡는다는 의미로 t를 쓰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피벗이 있던 이 줄 하나하나씩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줄에서 나오는 거는 x랑 x4는 같다, 그런 거죠. 왜냐면 x3 마이너스 x4는 0, 그런 이퀘이션이 나오니까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퀘이션이 뭔지 아시죠? x3 마이너스 x4는 0. 우변에 0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t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줄 볼까요? 이 줄 보면은, 자, 이 줄에서 나오는 이퀘이션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x2 마이너스 3분의 4 x4는 0,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3분의 4t 이렇게 나오고요. 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퀘이션은 뭐예요? x1 마이너스 3분의 2 x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3분의 2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풀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디스트리뷰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전부 합이 지금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t를 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6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뭐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어떤 웹페이지에서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웹페이지 1에 있었다 그러면 이니셜 벡터가 이거잖아요. 이니셜 벡터가 이건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웹페이지에 그 머물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퀄리브리움 벡터가 되겠죠. 자, 2.2 섹션에 linear transformation in geometry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inear transformation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행렬의 형태를 보고 그것을 어떤 기하학하고 연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첫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오메트리랑 연결을 하려면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어떤 2x2 매트릭스나 3x3 매트릭스밖에 못 다뤄요. 그러니까 이 엘지브라에서는 사실은 4차원, 5차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숫자를 5개 쓰면 5차원이고 숫자를 6개 쓰면 그냥 6차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오메트리는 어쨌든 뭐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유클리드가 이렇게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 뭐 원도 그렸다가 직선도 그렸다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3차원 내에서 좀 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지금 2,0,0,2다. 그럼 제가 이제 2x2 매트릭스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라는 녀석이 있나 보다라고 해야 되고 R2가 지금 R2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어떤 X 벡터가 있었는데 지금 AX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쓰더라도.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건 뭐냐면 A라는 매트릭스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저 녀석이 하는 짓은 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은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베이시스가 어디로 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면에서 우리가 쓰는 베이시스는 1, 0, 0, 1. 물론 다른 것도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해갖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어디로 튀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디로 튀는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임의의 어떤 AB라는 어떤 임의의 벡터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로 매핑되는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 0 이렇게 곱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까지 거 뭐 금방 하겠죠, 그렇죠? 얘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 컬럼에서 골라라 그거죠. 그죠? 얘가 뜻하는 바는 두 번째 컬럼을 내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내놓으면 얼마예요? 2, 0이 첫 번째 컬럼이잖아요. A의 첫 번째 컬럼. A 곱하기 0이 하면은 두 번째 컬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 2.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제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썼나요? 이렇게 이 녀석이 있고 여기가 1, 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0,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어떤 T라는 매핑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고, 그렇죠? 굉장히 길어지고 얘도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얘가 지금 0, 2가 되고 이 녀석이 2, 0이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T라는 녀석은 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배로 키워주는 그런 녀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아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어차피 그건 다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1, 0이 어디로 튀는지 0, 1이 어디로 튀는지 그것만 살피면 땡이다 라는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요. 어떤 B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 한번 알아봐라 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보면 모르잖아요. 얘가 도대체 평면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1, 0은 뭐라 그랬어요? 1, 0의 이미지는 뭐예요? B의 first column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 0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0, 1은 뭐가 되냐면 B의 second column이죠. 그래서 0,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거 뭐 또 그리려니까 좀 귀찮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1, 0이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0, 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B라는 매트릭스를 만나서 어디로 튀냐면 어디로 튀죠? 1, 0은 1, 0으로 튀는군요. 1, 0은 1, 0으로 튀고 자, 0, 1은 어디로 튀냐면 그냥 점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X축으로 프로젝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X축으로 프로젝션 하는 녀석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점은 뭐 어차피 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있다.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프로젝션 되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프로젝션 되니까 뭐 일로 갈 거고.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X축으로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니까.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살펴보면 자, C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녀석이 뭐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라는 거 알아봐라 라는 건데요. 그러면 1, 0의 이미지는 마이너스 1, 0일 것이고 0, 1의 이미지는 0, 1일 것이고 그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있고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가나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0으로 가는군요. 이 녀석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로 가냐면 친구는 이렇게 가네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y축에 대해서 reflection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y축에 대해서 reflection이다. 그쵸? 이게 뭐죠? 이게 reflection이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는 거, 그죠? 그래서 C라는 매트릭스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게 D라는 녀석도 있네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챕터 4 정도 되면 그래도 그냥 볼만한 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냥 너무 그런데 자, 그래서 1, 0을 곱한다라는 건 D의 first column을 내놓으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0, 1은 1, 0이죠. 그래서 D라는 매트릭스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 0이라는 벡터가 D를 만나서 어디로 튀냐면 0,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군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0, 1이라는 벡터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D라는 매트릭스를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보시면은 뭐예요 이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90도 회전 이동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90도 회전 이동. 그래서 D라는 매트릭스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마이너스 90도 로테이션이다. 우리가 그냥 로테이션하고 각도를 얘기하면 항상 그 카운터 클락와이즈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고스톱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포카가 아마 시계 방향이고. 근데 그 외국인데 포카 방향이 아니고 고스톱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양수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2를 보면요. 1, 0.2, 0,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친구가 뭐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에 1, 0이라는 벡터를 만나면 이 친구는 그냥 1,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0.1이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냐면 0.21이라는 녀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0은 그대로 가고요. 네, 10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0.1은 어디로 가냐면 0.21로 가죠. 요거는 좀 재밌게 가는데 0.1로 간다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여져서 가는 거. 쉐어링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이 지금 가로 방향으로 쉐어링 하는 거죠. 마치 뭐 이렇게 가로 방향에 이렇게 힘이 가해진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 젤리 같은데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젤리가 이렇게 커다란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민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특히 뭐라 그러냐면 쉐어링이라고 하면 맞는데요. horizontal. horizontal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면은 그걸 이제 vertical 쉐어링이 되겠죠. 근데 이걸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거의 끝이 안 납니다. 자, F의 녀석은 뭐 11일 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우리가 0,1을 곱하면 F의 세컨 컬럼 나와라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마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이 10이 어디로 갑니까? 10이 11로 갔었죠. 10이 11로 가니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0,1은 어디로 가냐면 0,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1로 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렇게 가죠. 자, 이거는 요거는 지금 뭐하는 F라는 행렬은 뭐하는 행렬이냐 도대체? 그거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은 45도 로테이션 하고요. 거기에다가 루트 2배만큼 스케일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개 매트릭스를 사실 곱한 거랑 똑같긴 하겠지만 어쨌든 45도 로테이션하고 루트 스케일링. 근데 일반적으로 이 스케일링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트릭스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 뻔한 거지만 루트 2 0, 0, 뭐 루트 2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45도 로테이션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안 가르쳐 주긴 했지만 뭐 다 알 거라고 믿고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제 얘네 둘은 사실은 곱해도 그러니까 곱할 때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스케일링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나, 로테이션 한 다음에 스케일링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이후에도 얘기가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